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음성 합성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뭐 이런 그 프리 어널리시스에서 창이 뜰 텐데 여기에 보면 Free Analysis of Your Voice에서 여기에 Download this applet 뭐 이 부분이 나오는데 다운로드해서 실행하시면 자바 아카이브 파일로 되어 있거든요. JAR 이거를 실행하시면 이러한 창이 뜨고 마이크를 활성화시키면 그 여러분들의 마이크 소리를 예, 지금 여기에는 없겠지만 물론 이제 집에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활성화시키고 이제 소리를 마이크에 집어넣으면 이와 같이 파형과 그 다음에 스펙트럼을 보실 수 있어요. 뭐 이거는 사실은 뭐 골드웹에서 보는 거나 그렇게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만 이제 요거는 딱 그것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앱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했었던 시그널 어널리시스 앱 여기에서도 비슷한 게 있죠. 사실은 이 원격 수업의 이 클래스의 자료실에서 5번 신호의 표현과 분석 웹 앱 여기에 여기 펑션 제너레이터 앤 시그널 애널라이저 있죠. 그죠? 여기에서도 뭐 있었어요. 여기에서도 여기 신호 선택을 여기에 뭐 사운드 파일 또는 뭐 마이크 실시간 입력 등등 뭐 다양한 걸 할 수 있었죠. 이거 뭐 골드웨이브랑 비슷하죠, 결국은. 그래서 뭐 사인파에 대한 분석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인파에 대한 주파수를 뭐 변화시켜서 여기 주파수를 변화시켜서 스펙트럼 분석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인파가 아닌 이제 뭐 펄스파에 대한 분석 주파수를 변화시켜가면서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는지 파형이 어떻게 되는지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죠. 각종 파형에 대해서 또 뭐 백색 잡음 같으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것도 우리가 골드웨이브에서 봤죠, 그죠? 그래서 파형과 스펙트럼 또 뭐 원하면은 이제 함수식으로 수식을 여기다 입력을 직접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임의 파형으로 이렇게 그려서 아까 봤었던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만들어진 임의로 만들어진 파형이 뭐 그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는지 즉 그 기본파와 2배, 3배, 4배, 5배, 6배, 7배, 8배 고조파들의 그 조합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걸로 볼 수 있고요. 뭐 등등 그렇죠. 뭐 파형을 들어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네.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크 입력을 받아서 마이크 입력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만 허용. 마이크 테스트 예, 들어가는군요. 마이크 입력이 하고 들어가면 예. 타임 디비전을 조금 더 늘려서 보면 상당히 그 라는 소리가 주기적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라든가 이라든가 라든가 이게 다 주기적이죠. 모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기적이죠. 네.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스펙트럼으로도 여기 나타나죠. 그죠? 네, 이것과 비슷한 앱이죠. 이것도 결국은 하면 이렇게 파형이 나오죠. 그죠? 네. 그리고 그때 에 해당하는 기본파와 고조파, 3고조파, 4, 5, 6, 7, 8 고조파들의 파형이 보이죠. 그죠? 스펙트럼이 보이죠. 즉 그것들의 개수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자꾸 변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합니다. 방금 아까 우리가 그 봤었던 이 동영상에서의 이 모양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 스펙트럼의 모양과 물론 이건 이제 합성한 거고 지금 방금 본 거는 이제 합성한 게 아니라 직접 그 파형을 분석을 해서 여기서 분석이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각각의 주파수의 코사인파를 곱해서 적분을 해가지고 그 결과 값을 그래프로 그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모든 주파수 여기에서 이제 모든 주파수의 코사인을 여기다 곱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때의 주파수의 크기의 값이 그럼 얼마냐? 평균 값이 적분한 평균 값이 얼마냐? 또 어느 주파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모든 주파수에서 다 그렇게 구한 그래프가 스펙트럼인 것이죠. 거꾸로 이제 이 음성 합성에서는 결국은 이러한 스펙트럼을 합성해서 만들어내는
낼 수 있다는 거죠. 아나, 어나, 오나, 우나, 으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파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고조파들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이러한 그 각각의 기본파와 여러 고조파들의 크기를 각각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그 특정 모음을 합성할 수 있다. 여기에도 뭐 후리에 급수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런 아까 봤지만 이런 그 펄스의 모양을 아까는 5고조파까지만 했죠, 그죠? 제5고조파까지만 했었는데 이젠 더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본파 3배, 5배, 7배, 그 다음에 순서가 바뀌었냐? 3배, 5배, 7배, 9배 뭐 이런 식으로 에 대해서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9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곱한 파형들입니다. 각각의 파형들이죠. 여기에는 각각의 파형들이고 그것을 더한 파형이 이 모양이죠. 그것을 더한 파형이 이 모양이고 그래서 기본 빨간색 요게 기본파. 그 다음에 또 이 초록색이 연두색 잘 안 보이지만 이것이 3배고조파를 더한 거. 그 다음에 파랑색이 뭐 5배고조파를 더한 것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여기에 51배 고조파까지 더한 펄스의 모양입니다. 51배 고조파라면 51분의 1 코사인 2파이 51 F0T가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더해 나간 거예요. 그 고조파의 주파수에 해당하는 파형 사인파의 크기는 그 고조파의 분의 1, 배수분의 1을 계속 더해 나간 거예요. 그랬을 때 50일까지 가면 이렇게 되고 이제 무한히 가면 그야말로 진짜 직각의 펄스 모양이 된다. 이론적으로. 근데 뭐 사실 우리가 무한히까지 더할 방법이 있나요? 불가능하겠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더해도 무한히 아니니까. 그죠? 어쨌든 그렇게 무한히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후리에 급수의 원리죠. 이건 이제 골드웨이브 가지고 해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파, 이게 1배 기본파와 아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고조파,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 고조파. 그것이 이제 스펙트럼으로 이제 기본파 스펙트럼만 나오고, 그죠? 기본파 스펙트럼만 나오고, 이게 기본파 3배, 5배 고조파들이 나오고. 이거 이제 무한히 더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직각 펄스 파형이 모양이 나온다. 점점. 네. 그래서 이제 기본파 3배, 5배, 7배, 9배, 11배, 13배, 15배 등등등 이러한 홀수 고조파들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 이러한 파형은 뭐 여기에서도 아까 후레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봤었죠. 여기에서도 다시 펄스 파형 해보면 그죠? 이러한 펄스의 모양은 여기 기본파 3배, 5배, 7배, 9배, 11배, 13배 등등 들의 고조파들의 조합으로 표현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펄스파 중에도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그 주기와 듀티 사이클의 관계가 이제 2배인 그런 관계입니다. 즉 이 듀티 사이클이라는 건 이제 반복되는 신호에 이 펄스의 폭의 비율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한 주기라면 요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그 폭이 똑같죠, 그죠? 이 폭이 똑같아요. 우리가 이거 듀티 사이클은 이제 50%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런 경우 1대1인 경우죠, 1대1. 이게 1대1이 아닌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스펙트럼이. 그래서 1대1일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요것과 조금 다르게 이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가 0볼트를 중심으로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인 케이스입니다. 그죠? 0볼트를 중심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근데 요거는 여기가 0볼트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만 있어요. 양극으로 이렇게 시프트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DC 성분이 있습니다. DC. 이 DC만큼 이렇게 올려준 거죠.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건데 이만큼 DC를 올려준 거예요. DC가 추가된 거죠. 그래서 여기 다 DC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감안을 해주시기 바래요. 여기에는 DC가 없죠, 그죠? DC가 없습니다. 0Hz에 스펙트럼이 없어요. 그냥 105조파, 즉 기본 파에서부터 스펙트럼이 출발하는데 여기선 DC가 있고 기본 파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 파죠. 그리고 여기 1kHz예요. 주파수가 1kHz.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시다시피 듀티 사이클이 50%, 즉 이쪽과 이쪽이 즉 플러스일 때와 0일 때의 폭이 1대1이기 때문에 얘는 1대1이죠, 그죠? 봐도 1대1일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이제 105조파, 305조파, 1배는 기본파죠. 5, 7, 9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주파수가, 그죠? 1kHz, 3kHz, 5kHz 이렇게 홀수배의 고조파들만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듀티 사이클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이거요. 그러면 여기 이제 결국은 이 펄스의 폭이 양극의 펄스의 폭이 이 전체 주기의 2분의 1이죠. 그죠? 전체 주기의 2분의 1. 이제 펄스의 폭이 좁아져서 이 주기의 이 폭이 대비 3분의 1이 됐어요. 그러면 스펙트럼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 하면 재밌습니다. 기본파 205조파, 그 다음에 405조파, 505조파, 705조파, 805조파 이런 식으로 3배, 6배, 9배, 12배, 15배, 18배 얘네들은 다 3의 배수죠. 3의 배수의 고조파들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2분의 1의 관계잖아요. 전체 주기 대비 펄스 폭이 2분의 1인 경우에는 2배, 4배, 6배 즉 이것의 배수의 고조파들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요것의 배수의 고조파들이 없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 펄스의 폭이 주기의 4분의 1이면 그러면 4배, 8배, 12배, 16배 고조파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6분의 1이 되면 이 펄스 폭이 6분의 1이 되면 6배, 12배, 18배 고조파들이 없어요. 펄스 폭이 주기의 8분의 1이 되면 8배, 16배 이렇게 8의 배수의 고조파들이 없어요. 그죠? 이게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합니다. 그러면 자, 이 펄스 폭이 무한히 줄어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배의 고조파가 없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고조파들이 다 나오는 거죠. 빠짐없이. 크기들은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이 노란색이 지붕이 돼요. 스펙트럼의 크기의 지붕. 잘 보시면 그 노란색이 크기의 지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폭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이 노란색의 지붕은 기울기가 어때요? 더 완만해지죠.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데 얘는 좀 더 완만해졌고 얘는 좀 더 완만해졌고 더 완만해졌고 더 완만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팔이 아니고 이제 거의 이것이 무한대로 가면 이 폭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완전히 제로에 가까워질 거예요. 우리가 그런 펄스를 임펄스라고 부른다 했어요. 시간은 제로에 가까워지고 이제 펄스의 그 높이만 남아 있는 그런 파가 반복이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기울기가 완전히 무한히 완만해지죠. 무한히 완만해진다는 얘기는 그냥 어떻게 됐다니? 일정하든. 이게 무한히 가야 0으로 떨어지니까 무한히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정하게.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러한 파형이 나오면 이렇게 그리는 게 뭐라 그랬냐면 임펄스라고 부른다 그랬죠. 임펄스. 그러니까 즉 폭이 제로이고 어떤 일정한 면적이 있는. 그러니까 이 폭은 제로, 높이는 무한. 그러면 이 면적은 어떤 일정한 면적. 폭이 제로로 무한으로 좁아지니까 어떤 일정한 면적을 가지려면 높이는 무한대가 돼야지. 그렇게 해서 어쨌든 곱한 결과가 면적이라는 건 가로 세로 곱하는 거니까 가로 제로 세로 무한. 제로 곱하기 무한 했을 때 어떤 값이 되는 그런 펄스다 이거예요. 그게 임펄스이고 그런 임펄스의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냐? 이 주기에 해당하는 주파수 기본파와 그 다음에 2배, 3배, 4배, 5배, 6배들이 그냥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샘플링 할 때 기억나나요?
샘플링할 때 이런 식으로 된 펄스를 정보 신호에 곱하면 샘플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어땠어요?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시면 샘플링이라는 건 이제 스펙트럼 영역에서 보자면 이렇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펄스, 방금 아까 봤던, 그죠? 이건 시간에 따른, 왜 안 그려지냐? 이게 방금 아까 봤던 이거죠. 그죠? 이거. 폭이 무한히 좁혀진 거예요. 그것에 대한 스펙트럼이 어떻다고 그랬었냐면, 이렇다. 그죠? 이 스펙트럼이, 요 폭이 t라고 하면 요 간격은 t분의 1 간격. 그죠? t분의 1 간격의 주파수. 이게 샘플링 프리퀀시죠. 샘플링 주파수.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샘플링 주파수에 해당하는 코사인 파죠. 얘는 샘플링 주파수의 EFS0, EFST. 이거는 코사인 2파이 EFST. 이거는 뭐 3FST.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 신호를 얘랑 곱하면 정보 신호에다가 얘를 곱하고 얘를 곱하고 얘를 곱하고 등등등등을 곱하는 것과 같아서 얘를 곱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주파수로 변조를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 원래 정보 신호의 스펙트럼이 1위로 이동을 한다. 또 정보의 스펙트럼이 1위로 이동을 한다. 기억나죠? 그죠? 그때 우리가 이 파형과 스펙트럼의 관계를 설명했죠. 이런 파형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학기 초에 그냥 이렇다 하고 얘기했던 게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펄스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한번 그 펄스의 그 듀티 사이클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스펙트럼이 달라지는지 그걸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여기에도 써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제로가 되는 지점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하면 이 펄스의 폭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펄스의 폭. 펄스의 폭이 주기의 반이면 이 펄스의 폭분의 1은 거꾸로 이걸 우리가 t분의 2를 f0 주파수라고 하면 이것의 기본파 주파수죠. 이 기본파의 주파수가 f0라고 하면 t가 이 펄스의 주기니까 주기분의 1이 주파수가 되겠죠. 그죠? 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t분의 2가 되니까 2f0죠. 그죠? 2f0. 그잖아요? 그러니까 2f0에서 제로가 되는 거예요. 아, 여기지, 여기. 그죠? 2f0에서 제로가 됐고 4f0에서 제로가 됐고 6, 8, 10, 12 짝수 f0에서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면 타우분의 1은 t분의 3이 되는 거고 이건 3f0죠. 그죠? 그래서 3, 6, 9, 12 3의 정수배 주파수에서 제로가 되고 즉 이제 펄스폭의 역수죠. 역수에 펄스폭의 역수에 해당하는 주파수의 배수 주파수들에서 제로가 된다. 이리로 가면. 네. 네. 그렇죠. 펄스폭 여기에도 있죠. 여기에 그림에 여기 써 있죠. 그죠? 여기. 이거 t만 있고 타우는 따로 표기를 안 해놨구나. 예, 타우가 펄스폭입니다. 예, 타우는 펄스폭 이렇게 써 있긴 한데 글씨가 보입니다. 이게 까만색이라서 글씨가 까만색이라서 안 보였어요. 그래서 타우가 줄어들수록 결국은 타우분의 1에 해당하는 주파수에서 제로가 돼야 되는데 타우가 제로가 되면 제로로 가까워지면 타우분의 1은 무한대가 되니까 네, 분모양이 된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런 식의 네,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겠다는 거죠. 여기에 기본파, 205조파 등등등, 305조파 등등등이 일정한 크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삼각통립파는 이러하고 이렇게 지금 주기적인 파형들에 대해서 스펙트럼을 보는 거예요. 뭐 그거는 여기서도 이렇게 관찰할 수 있었죠, 그죠? 여기서도 이제 뭐 305조파, 삼각파 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보시다시피 이거는 그 기본파와 고조파들의 비율을 보면 기본파가 훨씬 강세가 크고 여기도 3배, 5배, 7배 이렇게 홀수배로 나오는데 그들의 크기가 펄스파보다도 매우 작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워낙에 모양 자체가 사인파, 코사인파 모양에 가까우니까 그것이 이제 대부분이죠. 기본파가.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차이점은 얘는 선형 스케일이고 얘는 크기가 데시벨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도 데시벨 풀 스케일로 바꿔버리면 예, 이 모양으로 나오죠. 이와 비슷하게. 예. 그 다음에 주기가 800Hz이고 5V와 0V를 반복하는 펄스에 대한 주파수 성분은 결국은 이제
800Hz, 그 다음에 뭐 1600은 안 나오겠죠? 2400, 그 다음에 또 4배는 또 안 나오고 5배에서 400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크기는 이제 개수를 구해야죠. 이걸 가지고 이제 한 주기 동안 적분을 코사인 2파이 이거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0t 해서 기본 파의 성분을 끄집어낼 수 있죠. 그럼 이거는 결국은 5니까 5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0t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얼마까지 여기가 800Hz라고 했으니까 한 주기가 1.25ms이고 그것의 반 동안이 5V죠. 그죠? 그래서 0.625ms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고 그것을 이제 주기분의 뭐 2 이렇게 하면 되겠다. 주기는 여기 1.25ms 집어넣고 2 집어넣고 하면 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런 거 안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컴퓨터들이 다 알아서 해줄 수 있으니까 따로 하지는 않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만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듀티 사이클이 4분의 1인 경우에는 스펙트럼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아까 봤듯이 4분의 1이면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또 안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4분의 1이면 405조파의 배수 즉 8배, 12배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대략 이 모양이 이렇게. 그럼 이 모양은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거죠. 이 노란색 이 지붕 모양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하면 결국은 이거는 펄스파 하나의 스펙트럼이에요. 그것이 왜 그런지를 또 우리가 시각적으로 수식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 이것도 우리가 어느 주파수에서 제로가 되는지 어느 고주파가 제로가 되는지를 시각적으로 한 거잖아요. 수학적으로 푼 게 아니죠. 그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펄스 하나의 파형이 어떻게 이런 스펙트럼을 가지는지를 시각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그런 예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듀티 사이클 50%인 펄스잖아요. 그죠? 듀티 사이클 50% 펄스고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아까도 봤지만 기본파 3배, 5배, 7배 이런 홀수배 고조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펄스 폭은 그대로 놔두고 듀티 사이클만 늘렸어요. 그 주기를 이것보다 2배로 늘렸어요. 그러면 이제 펄스 폭이 주기의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타우는 4분의 t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배, 그 다음에 8배, 12배, 16배 고조파들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요 간격은 얼마가 되냐? 요 간격은 여기에 대비 펄스 폭은 그대로고요. 주기만 바뀌는 거예요. 주기가 바뀌니까 요 간격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요 주기가 2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기가 2배라는 얘기는 주파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파가 반으로 줄어들었죠. 어차피 이 펄스의 간격이 기본파의 주파수니까 시간 간격이 주기고 그것의 분의 1이 주파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와 같이 10kHz 했다면 여기는 5kHz가 된다. 그래서 기본파가 5kHz.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율을 펄스의 폭은 그대로 놔두고 이 한 주기를 10배로 늘렸어요. 여기서부터는 5배가 늘었군요. 5배가 늘었으니까 이것이 10kHz였으면 이제 이거는 5분의 1로 줄어들겠지. 2kHz가 되죠. 10kHz에서 5분의 1로 줄었어. 그래서 이 스펙트럼의 간격이 2kHz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기를 늘려가면 이 기본파가 점점 더 주파수가 낮아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파가 1kHz가 됐어요. 그래서 20개가 들어갑니다. 여기 20kHz까지는. 이런 식입니다. 여기에 더 늘어나면, 주기가 더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200Hz가 되면, 그러면 이게 더 촘촘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무한히 주기가 늘어나면, 주기가 무한대가 되면, 그러면 이 스펙트럼의 간격은 어떻게 됐어요? 점점 좁아지겠죠. 기본 주파수가 낮아지니까 F0가 낮아져서 제로에 가까워지겠지. 주기가 이 타우의 이 펄스폭에 무한이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주파수는 제로에 가까워질 것이다.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기본파, 205주파, 305주파, 405주파가 더 이상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붙어버리는 거죠. 연속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스펙트럼이 이렇게 연속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게 무한이 됐다는 얘기는 이 펄스가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싱글 펄스예요. 펄스 하나의 모양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아까 앞에서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
이 점선 모양이 뭐냐? 펄스 하나의 스펙트럼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물론 수식을 풀면 나와요. 수식을 풀면 나오지만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관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펄스의 주기를 점점 늘려갔더니 그 펄스의 주기분의 1에 해당하는 이 스펙트럼의 기본파, 255파, 355파 등이 점점 더 이렇게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완전히 붙어서 선으로 스펙트럼이 나타나더라.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 어떤 특정 주파수에서 나타나던 것이 그죠? 다 붙어서 이렇게 그냥 일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연속적인 선으로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펄스에 해당하는 스펙트럼은 여기가 어떻게 되냐? 바로 이 펄스의 폭분의 1이 됩니다. 그것의 2배, 3배, 4배 고조파들이 되고요. 이 함수를 우리가 특별히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요. 싱크 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싱크 함수. 그건 또 나중에 설명을 하겠고요. 어쨌든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후리에 급수에서 후리에 변환으로 가는 그 갈림길입니다. 그러니까 후리에 급수는 어떤 특정 주파수에만 존재하는 거죠. 즉 연속적이나 주기적인 신호. 이게 후리에 급수의 경우에 표현을 하기 위한 그런 거죠.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후리에 급수는. 그래서 연속적이고 주기적인 신호, 이 주기가 t고 그것에 해당하는 주파수가 t분의 1은 f0일 때 이것에 대해서는 급수 표현으로 이제 이 f0 간격이 스펙트럼만 존재한다. 왜냐하면 기본파, 200고조파, 300고조파, 400고조파 등등의 그 코사인파들만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주기가 무한이 되면 주기가 점점 커져서 무한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 주기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없어지고 그 주기가 무한이 되니까 F0는 제로에 가까워지고 결국은 205주파, 305주파들은 다 연속적인 그런 주파수들이 돼버린다. 네. 네. 네네. 이거요? 이거? 이거? 네. 이거요? 맨 마지막에 이쪽에 스펙트럼이 네. 이제 그 사인파의 성질을 이제 안 띄게 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사인파인데 이게 특정 주파수가 아니고 모든 주파수가 되는 거죠. 이제 얘네들은 어떤 그 기본파 205주파, 305주파, 405주파라면 얘는 그냥 0Hz에서 무한 Hz까지 그냥 연속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헬스에 다 있는 거, 모든 헬스에. 그럼 결국은 이런 애들은 어떻게 구해내느냐? 요 주파수에서의 값은 얼마고, 요 주파수에서는 값은 얼마고, 이 연속적인 주파수에서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얘도 똑같아요. 얘도 값의 이 크기, 결국은 그것의 개수죠. 이거는 이 스펙트럼을 우리가 어떤 ft라고 그러면 ft의 코사인 2파이 ft 인테그럴 해서 t분의 1 하는 건 똑같아요. dt. 이 코사인을 어떤 임의의 주파수에 이제 얘는 뭐 기본파, 고조파, 205주파, 305주파, 405주파가 아니고 모든 주파수 f에 대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후리에 변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후리에 변환. 여기선 t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지수식으로 나타냈습니다. 복소 지수식으로 해서 ft 2의 마이너스 2파 ft 이게 이제 코사인 곱하듯이 곱한 거고 그것에 대한 적분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후리의 개수인 거죠. 이거는 개수가 이제 더 이상 어떤 특정 고조파의 개수가 아니고 모든 주파수에 대한 후리의 개수를 구하는 식이고요. 그 개수 곱하기 코사인들의 합, 후리의 급수와 같이 생긴. 근데 후리의 급수가 아니고 이제는 또 모든 주파수니까 이제 연속적인 것은 이제 더 이상 더하기가 아니고 이렇게 적분이죠. 우리가 이거를 후리의 변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후리의 급수랑 후리의 변환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꾸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리의 급수는 이게 후리의 급수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후리의 급수잖아요, 원래. 그죠? 주기적인 식을 이렇게 한 주기 동안 신호랑 코사인을 곱해서 적분해서 평균 낸 그 개수로서 코사인을 표현하는 게 그죠? 이게 코사인이고 이것이 개수예요. 그것들을 105주파, 205주파, 305주파 이렇게 다 더한 것이 원래 식이다.
원래 그 주기적인 신호라는 것은 그런 고조파들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ফু리에 급수잖아요. 그죠? 그럼 ফু리에 변환이라는 거는 그 안에서 급수의 계산식인데 이제는 한 주기가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주기가 없으니까 그죠? 주기가 무한이 돼 버렸으니까 무한 신호에 대해서 무한 시간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요 식이 그죠? ফু리에 급수의 계수 구하는 식이라면 더 이상 그 주기적이지 않은 신호에서의 모든 주파수에서의 계수를 구하는 식이에요. 이게 ফু리에 변환입니다. 이것을 ফু리에 변환이라고 정의하고 이 계산식이다 하는 거고, 이 ফু리에 변환식은 모든 주파수에 대한 함수이죠. 그러니까 어느 주파수에 대해서 주파수 값을 집어넣으면 그 주파수에 대한 그 코사인 2파이 ft를 곱한, 그래서 적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ফু리에 급수에서의 ফু리에 급수와 같은 꼴은 ফু리에 역변환입니다. 역변환. 이것을 다시 쓰면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여기다 이걸로 대체하면 이런 식이 되고, 이게 ফু리에 역변환식이죠. ফু리에 역변환식이 사실은 ফু리에 급수의 연속 버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ফু리에 변환은 ফু리에 계수식이고, ফু리에 계수의 그 모든 주파수에 대한 버전식이고, ফু리에 급수의 계수는 특정 주파수의 계수 계산식이죠. ফু리에 역변환은 ফু리에 급수의 연속 버전이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ফু리에 변환이 ফু리에 급수의 그냥 연속 버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 반대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펄스의 스펙트럼. 왜냐? 디지털은 다 펄스잖아요. 그죠? 디지털 세계는 이런 연속 신호도 있지만, 이런 부드럽게 변하는 이런 신호도 있지만, 사실은 뭐 우리가 보통 디지털을 모델링 할 땐 다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신호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펄스에 대한 스펙트럼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폭을 가지는 펄스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스펙트럼은 어떻게 나느냐? 이런 싱크 함수의 모양이 된다. 교수님 아까 이렇게 그렸는데 그거랑 같은 겁니까?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랑 같은 겁니까? 네, 같은 겁니다. 이거는 로그의 스케일로 그렸다면, 그리고 그냥 크기 값을 절대값으로 표현한 거라면, 이거 로그 스케일이에요. 이쪽이 로그 값입니다. 그리고 절대값으로 그렸다면 이거는 실제 그 변환한 절대값이 아닌, 로그가 아닌 거고요. 이게 이제 오리지널 싱크 함수예요. 이 모양이 오리지널 싱크 함수이고, 뭐 이걸 이제 이 펄스의 폭에 따라서 달리 해보면 결국은 펄스의 폭이 좁아질수록 이 스펙트럼은 넓어지죠. 이게 이거고, 요 파란색이 요거고, 빨강색이 요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펄스의 폭과 요 제로가 되는 지점의 관계는 분의 1의 관계이기 때문에, 분의 1의 관계. 요 처음에 제로가 되는 지점의 주파수가 이 펄스 폭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펄스 폭이 줄어들수록 얘는 넓어지죠. 그죠? 그 얘기는 펄스 폭이 제로가 되면, 펄스 폭이 무한히 줄어들어서 제로가 되면 어떻게 되겠다? 이게 제로가 되는 지점이 무한히 가죠. 그 얘기는 이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공부했죠. 기억나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임펄스, 번개가 팍 튀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것의 스펙트럼은 모든 주파수에서 일정하게 화이트. 전에 한번 얘기했죠. 번개가 빵 치면 각종 기기들이 오작동을 하기 시작한다고. 어떤 주파수든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그 자동차의 리모컨이라든가 도난방식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오작동을 시켜버리죠. 그 걔네들도 결국은 주파수를 가지고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주차장에서 차들이 삐용삐용거리고 막 트렁크가 열리고 난리가 납니다. 강한 번개가 치는, 벼락이 떨어지면. 이 임펄스죠. 임펄스. 아주 이렇게 무한의 높이와 무한 제로의 폭을 가지는 펄스. 그것은 스펙트럼이 이와 같다. 그래서 펄스의 폭과 싱크 함수의 그 제로가 되는 지점의 주파수는 역수의 관계다. 까지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시다.